인생은 결국 혼자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 들으면 어떤 분들은 뭔 소리야, 나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맞아, 결국엔 혼자더라 하고 깊게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자유롭고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자녀가 있든 없든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준비할 때 비로소 진짜 평안한 노년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혼자서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존엄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특히 혼자라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라온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가족 제도가 당연했던 시절, 결혼은 필수고 자녀는 많이 낳아야 한다고 배웠던 시절입니다.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영화 보는 것도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혼자는 외롭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공식을 머릿속에 새겨놓고 살아왔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박순자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67세시고요. 남편과 사별하신 지 5년 됐어요.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 살아있을 때는 정말 답답하고 짜증날 때도 많았어요.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하루 종일 간섭하고 TV 리모컨 하나 놓고도 싸우고. 그런데 막상 혼자 되니까 아침에 눈 떠서 아, 오늘도 또 혼자구나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이분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혼자라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혼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세대가 가진 큰 환상이 있어요. 자식 낳아놓으면 나중에 의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세상에 자식한테 의지하며 산다는 건 환상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자기 인생 살기 바빠요. 집값, 물가, 교육비, 애들 키우는 것만 해도 허덕이는 세상입니다. 주말에 한 번씩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도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잖아요. 맞죠? 그러니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 살고 나는 나 인생 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혼자와 외로움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가족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살아도 전혀 외롭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72세 이영애 씨는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사신 분입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걱정했죠. 늙어서 어떡하려고 외롭지 않냐고. 그런데 이분이 사는 거 보면 저희들보다 훨씬 더 바쁘게 사세요. 월요일엔 서예 동호회, 화요일엔 등산 모임, 수요일엔 봉사활동, 목요일엔 요가 클래스, 금요일엔 독서 모임. 주말엔 또 뭐 하실까 궁금할 정도예요. 이분 말씀이 뭐냐면 혼자 살면 내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어서 좋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 눈치 안 보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산다는 건 사실 엄청난 자유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 보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 배우자와 함께 사시는 분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저녁 메뉴 하나 정하는 것도 협상 아닙니까? 오늘 뭐 먹을까? 당신이 좋은 걸로. 아니, 당신이 먹고 싶은 거 해 이런 얘기 하다가 결국 그냥 어제 먹던 거 먹자. 이러는 거 아닙니까? 혼자 살면 이런 거 없어요. 오늘 김치찌개 먹고 싶으면 김치찌개, 라면 먹고 싶으면 라면.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달라요. 외로움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데 그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공허함입니다. 반면에 고독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능력이에요. 책 읽고 생각하고 명상하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죠. 나이 들수록 이 고독을 즐길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에 빠지면 우울해지고 의존적이 되지만 고독을 즐기면 성숙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경제적 독립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를 계산해 보셨나요? 월 생활비 최소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의료비는 나이 들수록 점점 증가하고 여가비, 비상금까지 생각하면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연금, 퇴직금, 저축, 부동산 임대 수입 등 여러 수입원을 마련해 두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을 정도의 돈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부자가 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아는 김철수 씨는 69세인데요. 중소기업에서 평범하게 일하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현명했던 게 뭐냐면 40대부터 매달 50만 원씩 개인연금에 넣으셨어요. 젊을 땐 솔직히 50만 원이 아까웠어요. 그 돈으로 외식도 하고 옷도 사고 싶었죠. 근데 꾹 참고 20년을 넣었더니 지금 매달 120만 원이 나와요. 국민연금 80만 원 합치면 200만 원. 혼자 살기엔 충분합니다. 이분의 노하우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집을 시골로 옮기셨어요. 서울 아파트 팔고 지방 소도시에 작은 집 사시고 차액으로 생활비 여유를 만드셨죠. 서울에서 월 200만 원이면 빠듯한데 여기선 여유 있게 살 수 있어요. 공기도 좋고 등산로도 가깝고 지금이 인생에서 제일 좋아요. 두 번째, 건강관리입니다. 혼자 살 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아픈 거예요. 집에서 넘어져서 다쳐도 발견이 늦을 수 있고 갑자기 쓰러져도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운동은 필수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일주일에 3번 근력 운동, 스트레칭. 이게 약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75세인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걷기 운동을 20년째 하고 계세요. 병원 가는 날보다 산책 나가는 날이 훨씬 많대요. 정기 검진도 빼먹지 마세요. 1년에 2번 종합 검진 받으셔야 해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암도 당뇨도 심장병도 초기에 잡으면 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식사 관리. 혼자 살면 식사를 대충 하게 됩니다. 라면으로 때우고 빵으로 때우고 김치에 밥만 먹고. 이러면 안 돼요. 영양 불균형이 생깁니다. 요리가 귀찮으면 반찬 배달 서비스 이용하세요. 요즘 시니어용 도시락 서비스도 많이 생겼어요. 일주일에 한 번 장 보러 가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혼자 산다고 고립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사람을 만나야 정신 건강이 유지됩니다. 취미 동호회, 종교 모임, 봉사단체 뭐든 좋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3번은 사람 만나는 스케줄을 만드세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요즘은 이웃 간 소통이 없다고 하지만 시니어들끼리는 또 달라요. 아파트 놀이터나 공원에서 자연스럽게 인사하다 보면 친해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 나가면 같은 사람들 만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오늘 날씨 좋네요 하면서 시작한 인사가 오늘 저녁 뭐 먹어요? 하는 일상 대화로 발전합니다. 최미숙 씨는 65세로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사시는 분인데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대요.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하고 TV만 보니까 시간이 안 가고. 그러다가 우연히 아파트 게시판에서 탁구 동호회 회원 모집 공고를 보셨대요. 처음에는 창피했어요. 탁구를 쳐본 적도 없는데 괜히 갔다가 망신당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근데 용기 내서 갔더니 다들 초보 환영이더라고요. 지금은 주 3회 탁구 치러 가시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랑 가끔 밥도 먹고 영화도 보러 가신대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요? 전혀요. 오히려 내 시간 관리가 더 잘 돼요. 탁구 치는 날은 탁구, 쉬는 날은 집에서 드라마 보고 주말엔 자식들 만나고. 완벽해요. 네 번째, 취미와 배움입니다. 은퇴 후에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매일 아침 출근하고 일하다가 갑자기 아무 할 일이 없어지면 정말 공허합니다. 그래서 취미가 필요해요. 좋은 취미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매일 또는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너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것,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등산, 낚시, 서예,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 촬영, 텃밭 가꾸기, 요리 등등. 그리고 평생 교육도 적극 활용하세요. 요즘 지자체마다 시니어 대학, 평생교육원 많아요. 무료거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외국어, 역사, 문학, 미술, 음악까지.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70세에 대학 간 사람도 있고 80세에 새로운 언어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정수남 씨는 71세로 평생 회사원으로 살다가 은퇴하셨어요. 은퇴 후 1년 동안은 정말 우울하셨대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러다가 우연히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사진교실에 등록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시간이나 때우자는 심산이었어요. 그런데 사진을 배우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똑같은 풍경도 앵글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달라 보이잖아요. 지금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진 찍으러 다니신대요. 동네 공원, 시장, 등산로 매일 다른 곳을 찾아다니며 사진 찍고 그렇게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데 팔로워가 5,000명이 넘는데요. 사진 찍으러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운동도 되고 사람도 만나고 새로운 장소도 발견하고 일석삼조예요. 지금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요. 5번째, 디지털 활용입니다. 아이고,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면 세상이 다 연결돼요. 유튜브로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우고 카카오톡으로 자녀들, 친구들과 연락하고 배달 앱으로 음식도 시켜 먹고 건강 앱으로 걸음수도 체크하고 이런 것들 조금만 익숙해지면 삶이 정말 편해집니다. 자, 이제 좀 더 진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혼자 행복하게 살다 눈 감는다는 건 결국 죽음까지도 내가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죽음을 터부시합니다.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러죠. 근데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우울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남은 인생을 더 소중히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준비할 것들이 있어요. 유언장 작성하세요. 재산이 많든 적든 유언장을 써두세요. 내가 죽은 후에 자식들이 재산 문제로 싸우는 거 보고 싶으세요? 명확하게 정리해두는 게 남은 사람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연명 치료 관련 의사도 밝혀두세요.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고 싶으세요? 연명 치료 거부 의사를 미리 밝혀두세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장례 방식도 결정하세요. 화장할 건지 매장할 건지, 장례식은 어떻게 치를 건지 미리 정해두고 자녀들한테 알려두세요. 요즘은 수목장, 자연장 같은 새로운 방식도 많아요.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미리 결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서류 정리도 해두세요. 통장, 보험증권, 부동산 관련 서류, 비밀번호 등등. 내가 죽은 후에 가족들이 찾아야 하는 것들을 한 곳에 정리해두세요. 서류는 안방 옷장 위 상자에 다 있어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한국자 씨는 76세인데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정말 현명하게 준비하신 게 60대 중반부터 죽음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다들 재수 없다고 했어요. 아직 건강한데 왜 벌써 그런 생각을 하냐고. 근데 저는 오히려 건강할 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유언장도 쓰고 장례 방식도 정하고 수의까지 미리 사두셨대요. 그리고 자녀들을 불러서 다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엔 애들이 울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했죠. 엄마는 너희한테 짐 안 되려고 이러는 거다.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면 너희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 거 아니냐.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너희를 위한 거다라고. 지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죽음 준비를 해놓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후회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혼자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한 몇 가지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자식들이 효도를 잘하는데 나는 이러면 안 돼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법입니다. 내 삶에 집중하세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둘째, 작은 것에서 행복 찾으세요. 거창한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 저녁에 듣는 좋아하는 음악. 이런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느끼는 연습을 하세요. 노년의 행복은 큰 이벤트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소소한 순간들에서 옵니다. 셋째, 루틴을 만드세요. 혼자 살 때 가장 위험한 게 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씻지도 않고 대충 먹고 TV만 보고. 이렇게 되면 금방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일정한 루틴이 필요해요. 아침 7시 기상 간단한 스트레칭, 아침 식사, 오전 산책, 점심 식사, 낮잠 30분, 오후 활동, 저녁 식사, 여가 시간, 밤 11시 취침. 이렇게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 놓으면 삶의 리듬이 생깁니다. 넷째,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나이 들었다고 자기 관리 포기하지 마세요. 머리 손질도 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외모도 가꾸세요. 늙었는데 뭐 이러지 마시고요. 거울 보면서 오늘도 멋지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면 모든 게 무너져요. 그리고 자신에게 작은 선물도 하세요. 이번 달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 CD를 하나 사야지, 다음 달에는 근교로 당일치기 여행을 가야지. 이런 작은 기대감이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 오늘 저녁이 맛있었다.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노년이 아니라 감사와 평안으로 가득한 노년을 살 수 있어요. 조명혜 씨는 74세로 평생 독신으로 사신 분인데요. 제가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혼자 사시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 안에 저 자신이 있고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넘쳐나요. 제가 어떻게 외로울 수가 있겠어요? 이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혼자라는 건 고립이 아니라 독립이고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걸. 이분은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30년째 쓰고 계세요. 일기장을 보면 제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알 수 있어요. 큰일은 없었지만 작은 행복들이 가득했죠. 자,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볼까요? 인생은 결국 혼자입니다. 이건 슬픈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진실입니다. 배우자가 있든 없든 자녀가 있든 없든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나이 든다는 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기가 될 수 있어요.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도 없고 자녀 교육에 부담도 없고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 생겼잖아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누워서 TV만 보며 하루하루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살 수도 있어요. 혼자라는 건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겁니다.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눈을 감는 그날 후회 없이 웃으며 떠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영상 보신 분들 당장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감사일기를 시작해 보세요. 이번 주에는 취미 동호회를 찾아보세요. 이번 달에는 건강검진을 예약하세요. 그리고 올해 안에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나는 이렇게 혼자 살고 있어요. 이런 방법도 좋더라.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등등. 우리 모두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더 나은 노년을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여행입니다. 그 여행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즐기세요. 혼자여서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혼자여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매일매일을 소중히 살아가세요. 내일이 보장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자유로운 노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